오늘 당근을 또 하나 또 예. 있어? 이건 진짜 큰 당근. 예.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큰 당근이 있었는데 예. 우리 공공기관장 전문가인 김민하 평론가께서 제가요? 예. 분석을 해주시면 제가 공공기관장을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고 뭐 생각해본 적도 없는 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네. 꿈꿔도 될 것 같은데. 공공기관장 아무나 되는 것 같은데 네. 낙천되는 사람들은 다 아니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예. 일단 뭐 무슨 시도를 해야 낙천도 되는 거지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20세까지 살면은 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한겨레가 오늘 이제 보도를 했는데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후임이 임명이 안 돼서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넘겨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에 이른다. 전임 기관장이 임기를 넘겨서 계속 근무 중인 공공기관이 51곳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전체 공공기관 중에 15%에 달하는 수치고 4년 전 총선을 앞둔 시점과 견주면 이게 2배가량 늘어난 규모이다라고 일단 쓴 겁니다. 근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집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이 기사를 쭉 쓴 것인데 전체 공공기관 342곳 중에 51곳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2020년 2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그때는 363곳 중에 17곳과 12곳 합쳐서 29곳만 공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7.9%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4.9%니까 2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럴까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한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총선 영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 임기가 이달 25일이면 끝나는데 그러면은 며칠 남았지만 좀 더 하게 되지. 남았지만 예. 후임 인선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그러면 꾸려야 되는데 그래야 후임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안 꾸리고 있다. 원래는 법에 의하면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이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왜 안 할까? 이분들도 월급 더 받아서 좋아. 그렇죠. 결국 4월 그렇죠, 총선 그렇죠. 때 4월 총선 때 국회 입성에 실패한 낙선자를 위한 자리라서 선거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분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행태는 사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됐다라는 게 이 예. 한겨레의 기사의 내용이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인데 예. 예를 몇 가지 드러났어요. 근데 이 예를 여러 가지 드러나서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없지만 민주당 얘기도 있고 국민의힘 얘기도 있습니다. 가령 옛날에 민주당이 여당이던 2020년 4월에 치른 21대 총선 낙선한 민주당 김용진 후보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례가 있고 이것은 직전에 김성주 이사장이 총선 출마하면서 8개월 동안 비워졌던 자리를 채운 거였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맞교대했다는 비판이 이때 나왔다. 그랬죠. 이런 지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 여당이었던 2012년 4월에 치른 19대 총선의 경우에 이때 낙선했던 최연애 후보가 1년 뒤에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임명이 됐고 그 외에도 지금 김석기 의원이죠. 한국공항공사, 김선동 의원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이상건 씨 한국전기안전공사 다 낙마디의 기관장으로 임명됐고 원래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차에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 때도 낙선자들이 대거 공공기관장으로 가지 않을까 했는데 국정농단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됐다. 그리고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한 집권여당의 회유책으로도 동원된 사례가 있는데 가령 2013년에 재보궐선거에서 화성갑에 출마했다가 공천이 안 됐던 김성애 전 새누리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주먹이 센 분인데. 그분. 예. 그거 맞은 주먹- 분이 지금 광주시장 하고 계시죠? 주먹이 큰 분이지. 네. 주먹 크더라고 그때 네. 보니까. 상당하신 그 분인데. 충격이. 네. 근데 맞은 분도 굉장히 세긴 해요. 그래? 악으로 깡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또 맞은 그래? 분은 또.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 이 공천 좌절이 됐는데 예. 이 경쟁자가 서청원 의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막 반발을 하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예. 서청원 의원을 막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한국지역 남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공공기관장 낙하산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입법을 하자고 막 그랬어요. 공공기관장 낙하산 방지법. 그렇죠. 그런데 10수년째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 시절에는 이걸 비판하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그러다가 정권을 잡으면은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내 밥그릇이니까.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그러니까 밥그릇이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의 공천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인데 한 2년 보장되고요. 어차피 넌 예. 갈 텐데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운전기사 그냥 있고요. 조용히 예. 이거 하나 너 챙기시고
기본 G80이고요. 근데 G80이 뭐예요? 예, 제네시스. 아, 그래요? 네. 저 G20만 알아가지고. 아, G90도 할 수 있겠다. G8, G7, 예. G20. G7, 예. 네. 아, G7 하나 만들어요. G7, 네, 그 힘센 국가들이 하는 건데 그거는. 근데 더 그거는 뭐냐면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 예, 그때 후보 사퇴 조건으로 무슨 뭐 영사 자리하고 맞바꾸려고 그랬다. 그랬지. 그래서 예, 저 대통령실에서 후보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그 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야. 예? 예, 그럼 공공기관장 자리 맞바꾸면서 예. 자 반발하지 말고 조용히 떠나시라고 말하면 그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정치지. 아 이건 정치고. 정치. 그때도 그렇게 그때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방송에서 정치 영역으로까지 후보 네. 정리하는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만약에 개입을 네. 하면 그러면은 정치는 뭘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엄격하게 그거 적용해야 된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내 눈 안 그리고- 보리고 그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명박 네. 정부 때 제가 공공기관장 사퇴시키는 걸 제 눈앞으로 다 봤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검찰이 기소했어. 그렇죠. 그것도 주도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유죄밖에 만들어놨어.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니까 공공기관장 대놓고 그냥 그만두라 그러네? 이거 뭐야 이거? 근데 나 분명히- 아무도 검찰은 안 아니 나서. 근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땡땡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도 사과를 안 하고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 염장을 질러도 어느 정도 30% 지지세만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 이런 기준. 그러니까 한덕수 그다음에 배우자가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랄지 디올백 이런 거 받아도 대충 그냥 뭉개고 넘어가서 조그마한 파우치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정권 유지는 가능하고 그냥 낙하산으로 짝짝짝 인사해주고 회전문 인사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그냥 정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이 했잖아요. 검찰이 예. 이 정부 검찰이 초반만 똑같은 해도 기준을 예. 적용해야지. 이 정부 초반만 해도 예. 언론이 예. 이 정부 초반만 해도 그런 거 막 썼습니다. 이제는 낙하산 없어야 된다. 이 정부는 정말 낙하산이 없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게 자꾸 반복되는 문제니까 공공기관장 임기를 그럼 다 바꿔버리자. 정권 임기하고 맞추자고. 맞춰버리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그 방지법을 얘기 많이 했다. 방지법을 만들자. 그리고 미국처럼 아예 대통령이 네.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그 리스트를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정부직이면 정부직으로 완전히 공식화 해버리자. 그렇지. 온갖 얘기를 한 다음에 예. 공천 시즌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공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도 아무도 지금 눈 감고 얘기 안 하는 이런 그러네.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언론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언론은 그냥 근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주로 거지. 그런 거 썼던 데가 조중동이거든요. 예. 조중동의 맞아. 기자들 뭐 합니까 지금? 금방 까먹어. 네. 아니, 까먹는 게 아니라 지방산단 텅텅 비었다는 거 금방 까먹어. 금방 까먹고 갑자기 그냥 지방산단 더 짓는다니까 와 첨단산업단지가 거기에 들어갈 거야 아유, 이러면서. 창피하다. 아유, 근데 창피하다. 약간 울면서 보도하고 있겠죠. 울면서 쓰고 있겠죠. 이렇게 웃기다 이거 이러면서. 아, 근데 이거 참 이래가지고 예. 기레기 소리 듣는 건데. 예. 그러니까 어느 쪽 편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비판해 왔으면은 최소한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정권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갈 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는 너무 이게 뻔히 맞냐 보이는 수를 모르겠고요. 이런 거를 띄워주기를 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그린벨트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과연 근데 결국은 또 그린벨트 얘기도 그렇지만 예. 결국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나오면은 음. 우리가 또 이 공공기관장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선거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끝난 다음에도 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확인할 필요 아이, 없어. 필요도 없다. 어차피 국민의힘이 과반수 어차피 되면은 갈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아마. 예. 아,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면 국민의힘이 과반수 돼요? 아 과반수 되면 민주당 뭐 그러면- 후보를 누가 알겠어? 그러면 아마 유튜브도 없앨 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